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죠. 자, 오늘 안철수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보다 보면 선거전 치르는 후보님들 보다 보면 야 끝나면 한 살이 한 10kg는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건강 관리 저는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사실은 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혹시 예. 선거운동 설렁설렁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매주 30km씩 뛰거든요, 원래. 오. 그러다가 이번에 선거 때는 뛰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못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오호,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후보님. 네.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게 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여서 후보님 예. 좀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나름대로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선은 좀 지난 정권 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뭐 죽창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 감정이 극도로 서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풀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뭐 그러니까 어제 발언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과정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앞으로.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념사를 이렇게 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 경선 관련해서 그 불거진 문제가 어제 하나 나왔는데 그 시 당원 협의회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후보님? 지금 사실 당원 명부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당원 명부를 가지고 문자를 보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선관위에 그 일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럼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조만간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거꾸로 천하람 후보하고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지난 24일에 후보님 캠프에 아르바이트 동원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6만 원 받고 연설에 알바를 뛰었다라고 밝힌 유튜버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알아봤죠. 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튜버가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후보께서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철수의 진심이라는 글을 좀 계속 올리고 계세요. 네, 어제까지 3회째 올리고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좀 눈길을 끄는 게 엊그제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이냐 이런 내용을 올리셨는데 한마디로 불공정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사실 윤심을 계속 팔았던 후보가 누군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대통령 신년사 말씀에서 윤심은 없다고 분명히 본인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오히려 제가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했던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직접 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은 보면 제가 전당대회 나올 때는 항상 제가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항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제가 그때 맞서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당 대표라고 할 때 지금 당원들이 직전 당 대표와 대통령과 갈등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그러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불복, 사법 불복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적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당의 내분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에 맞서지를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보태자면 저는 당원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의도에 있다 보면 상대방만 보여서 상대방만 때려 눕히면 내가 이긴다고 잘못 착각하는데 심판은 당원 내지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선수가 그게 과연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다가 쓰러진 건지 그거 당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그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나 선관위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그 땅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매일 제기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거의 뭐 좌익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경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어필은 좀 해보셨어요? 혹시 좀 뭔가 되돌아온 말이 있었습니까 혹시? 저희 캠프 내부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은 했습니다만 일단 뭐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대화는 다른 거죠.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비공식적으로라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어요? 그럼 선관위나 없었습니다. 일체 없었고. 네. 조금 전에 그 후보님께서 이제 당의 분란이 빚어질까봐 이제 그 자제를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대통령실이나 비대위나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그러니까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지금 3회째인데요. 예.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권 교체를 시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제 제 모든 걸 던져가지고 정권 교체의 시작을 만들었고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했고 그렇지만은 국회에 와 보니까 여전히 뭐 제가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의 국정과제가 통과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은 총선 압승을 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 끝을 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에 나오게 됐죠. 예. 그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전자신문의 인터뷰에서 이제 연대라는 표현 대신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후보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환상의 조합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혹시 연대라는 표현을 피해가기 위해서 혹시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부러 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그 조합이라는 것은 저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모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기술인데 당대표가 과학기술자인 이런 조합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민주당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조합이다. 그걸 뜻하기 위해서 조합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의식에서 무슨 연대를 피하거나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 동급 아니다라고 표현을 뭔가 발언한 적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었어요 그때? 네, 동급 아니라는 거 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언제입니까? 그 대선 때 이제 서로 후보 단일화 했을 때 그 사진으로 유난연대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사진을 쓴 거지 전혀 제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일 이후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일체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일체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경상구도에서 지금 뜨거운 지금 그 공방거리가 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땅 문제. 이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땅 투기 의혹이잖아요. 예.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을 좀 규정해 주신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죠. 뭐 땅에 예를 들면 뭐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계속 그 뭐 사실이 아니다는 등 계속 빠져나가고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보면 지금 현재 4명 경선 후보 중에서 저 빼놓고 3명이 법조인이거든요. 근데 법조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 문제는 설령 대표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치권 전체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로 남을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김 후보가 당선되면요. 예. 만약에 김 후보가 대표로 당선된다면, 예. 저도 그 민주당에서 그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얼마나 그 강도 높게 공격이 들어올지 압니다. 특히 이제 대장동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마 내년 총선 바로 하루 전날까지 계속 공격이 들어와서 결국은 완전히 총선을 망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른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기현 사법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 왜냐하면 글쎄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리스크라는 게 국민의 영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그 LH 사태 하나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정말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그러면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냐면 김기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고발한다고 이제 아예 그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법적 쟁점으로 부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와서 지금 저 수사 의뢰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것이 뭐 사법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허위 사실에 대한 건 또는 그렇죠. 그런 거. 뭐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뭐 그 정도로 되는 것이지, 다른 제가 생각했던 뭐 부동산 사기 범죄 내지는 대장동 같은 그런 일과는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판세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대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후보님?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지금 판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도 그 결선 투표로 가겠죠. 저하고 김기현 후보하고 결선 투표로 가서 결선 투표에서는 제가 이긴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근데 천하람 후보는 이미 실버 크로스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던데요. 본인의 희망사항이겠죠. 아니, 사실 뭐 천하람 후보 말씀드리면 좋은 정치인이 될 자질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고 선거도 단 한 번 해서 3% 받은 게 그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 총선을 지휘하기에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고 결선 투표에 후보님과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오른다면 네.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당심이 100% 후보님에게 이렇게 올 거라고 그렇게 그 장담을 하세요?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당의 개혁을 바라는 그런 많은 당원들이 저를 지지해 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고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지 못하는 정의감에 불타는 분이셔서 네. 이제 그분들도 저를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면 김기현 후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데요. 근데 어제 그 말이 다르다. 사실은 자기가 했던 이야기는 네.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 대표가 되면 그때 지지하겠다. 그 말이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가 되면 지지해야죠.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간다면 그때 지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후보님께서 공갈연대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김기현 후보 지지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공관련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대라는 것도 진정으로 이렇게 서로 그 시너지가 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진정한 연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정말 남의 힘이 아니면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후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신세진 사람이 많아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총선은 필패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우선은 뭐 나경원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집단 린치를 당하고 포기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지금 와서 연대한다는데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한 건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또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뭐 전 그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이죠. 예,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들 윤상현 의원 다 결국은 거짓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이 어떤 식으로 완전히 정실 공천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김기현 후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상의하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사실은 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7조에 보면은 이 공무원은 정치 중립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겼기 때문에 바로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이런 실수 발언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저는 뭐 대통령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 공천 파동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또 폭망하겠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정권도 다시 교체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정말로 두렵습니다. 혹시 후보님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여의도에 그 총선 때 검사들이 대거 출마할 거다 그러면서 뭐 숫자까지 좀 돌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글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 공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들이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보완을 한다면 저는 자격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검사 출신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되는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자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을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에 한번 출마시켜보는 어떤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사천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사실 특정한 사람들을 공천하겠다 이것도 사천이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겠다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 보내겠다 이것도 사천이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정말 제대로 된 그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돌려서 가장 승산이 높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니까 거기에다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당이나 그 공천 전략 공천이라는 어떤 그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윤핵관들을 험지에 출마시키는 이런 방안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전략 공천 차원에서 강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좀 나쁘게 쓰였죠. 자기 편을 아주 따뜻한 곳에 보내는 것. 근데 사실 전략 공천이 꼭 필요한 곳은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속어로 자객 공천 있지 않습니까? 꼭 떨어뜨릴 상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후보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정청래 의원이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 자객 공천 언급하셨더니 정청래 의원이 후보님 보고 본인이 직접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찔렀구나, 아픈 곳을 제대로 찔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요즘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무플이라고 거기에 하니까.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면 내가 정말 전국을 찔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네. 실제로 마포로 혹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도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출마할 곳까지도 시스템 공천에 맡기고 당대표는 손을 떼겠다. 그래서 뭐 거기서 어디를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에서 시스템 공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따른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느냐 봐라,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어떻게 좀 많이 늘었습니까? 네, 저는 많습니다. 직접 얼굴을 내미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서병수 의원님이라든지 네. 이재호 전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정말로 많은 여러 중진 의원분들, 초선 재선 의원분들이 뒤에서 응원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요. 그 불거진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그다음에 더 나가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우선은 불행한 일이고요. 예. 근데 이것이 그래도 빨리 뭐 정말 하루 만에 바로 임명 철회가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인사권자께서 민심을 바로 수용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이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당사자도 물러났고 한동훈 장관도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개선책을 찾을 텐데 저는 이런 기회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돌려보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풀어주시면 어떤 말씀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자료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지만 이게 연관된 자료인지 사람이 직접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으로 제대로 잘만 하면은 요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내지는 사람들이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책임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는 빠르게 물러났으니까요. 우선은 한동훈 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본인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우선은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선책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선책을 찾아서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안철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